헥사이머 그 리액션이 나타났을 때는 이것이 항생제를 써가지고 이제 그 항체가 죽은 그 부서진 것들이 몸에서 잘 그 배출이 안 돼서 생기는 거니까 몸살, 뭐 열, 뭐 불쾌감 등이 나타날 때는 즉시 이제 비타민 B군이나 C군, 마그네슘 등 뭐 이런 것을 투여해 주는 게 좋겠고, 그 먹는 항생제 미노사이클이든가 뭐 지스로맥스 같은 거 뭐 여드름에 쓰이는 거고, 이 독시사이클린, 뭐 클린다마이신 같은 것이 이제 헬리코박터에 쓰는 것인데, 이런 균이 몸에 잠복되어 있을 때는, 물론 피부에 있을 때는 이것이 요오드로다가 살균이 되지만은 그 몸 안에 잠복되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갑상선염처럼, 하시모토 갑상선염처럼 그 TPO 엔티바디, 하시모토 그 자가면역 항체가 상당히 그뭐만 이상 올라간다. 이것을 200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런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잠도 안 오고 피곤하고 뭐 또 이런 그 류의 질환으로는 뭐 류마티스라든가 뭐 루푸스라든가 뭐 소멸근육통 뭐 이런 것 등 만성 피로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, 이럴 때 이런 미노사이클이든가 지스로맥스 같은 약을 먹으면서 하루에 2번씩 독시사이클이든가 클린다마이신을 갖다가 한 5일 동안 악용해야 되는데, 이런 약을 갖다가 이제 먹는 약을 한 2주일간 먹으면서 올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아이보이를 이런 독시사이클린과 클린다마이신을 아이보를 해줘도 좋게 되는 것이다. 이런 것들이 이제 잠복된 감염에 의한 그 염증, 그 바이러스, 그 균 같은 걸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. 그러니까 마이코플라즈마라고 하는 그람 네거티브 균이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것에 의한 항체, 엔티바디가 생성된 것, 그것이 TPO 엔티바디가 되는 것이다. 그래서 이것이 그 항원과 비슷한 자기 몸을 공격해서 하시모토 그 갑상선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. 이런 자가면역 치료하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엔티바디가 생기지 않게 아예 원인균을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썼다고 할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자가면역 치료는 이렇게 항체를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 엔티젠 엔티바의 상관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조절 T셀을 이용해 가지고 그 조절 T셀을 만들어서 이것을 증가시켜서 신약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, 여기서 엔티젠이 아니라 엔티바디의 또 그런 방법이 있고, 유전자를 연구해 가지고 유전자를 조작하는 그 치료 방법 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다. 그 자가면역 질환은 이제 소리아시스라든가 류마틱 아스라이티스라든가 뭐 루푸스 질환, 혹은 뭐 일형 그 선천성인 당뇨라든가 뭐 크론즈 디지즈,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염증 있는 거, 혹은 루푸스 다발성 경화증, 그래서 약 질환 중에 한 4% 정도 80종류가 있는데, 자가면역 질환인 것이 이제 T셀, B셀 면역세포 WBC에서 엔티젠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공격하게 엔티바디를 만들었는데, 이 엔티바디가 이 엔티젠과 비슷한 그 몸의 일부를 공격해서 생기는 것이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 되는 것으로서, 대개 T셀과 B셀은 뭐 99%가 엔티젠을 공격하는데, 뭐 99kg라도 뭐 15개 중에서 하나를 빼고 나머지가 이제 엔티젠을 공격하는 그 엔티바디의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은, 이런 T셀 중에 한 개 정도는, 15개 중에 한 개 정도는 그 방광자 T셀을 해가지고 공격하지 않은 신호에 그 엔티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공격한다, 즉 딴 목표물을 공격해서 생기는 것이 그 자가 면역 질환이 되는 것이다. 근데 이렇게 15개 중에 한 개가 있는 그 방관자 T셀이 공격을 자기 몸을 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, 그래서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 간접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,
이것이 뭐 ILA10 같은 그 물질을 갖다가 몸에 투여했을 때는 어떤 그 균이 들어온 것처럼 그 스플린이 커지고 림프노드가 커지는 반응이 일어난다. 그러니까 이제 병원균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사이토카인 같은 것을 이렇게 노출했을 때에 그 자가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,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은 세포 전달 물질이다. 이것에 의해 가지고 이제 면역세포 T셀, B셀이 활성화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엔티젠을 공격하기도 하고, 또 방관자 세포는 방관자 T셀을 뭐 15개 중에 한 개는 또 자기 몸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. 근데 이렇게 10억분의 1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방관자 T셀의 그 증상을 조절하는 것을 그 조절 T셀을 만들어서 이것을 증식해서 이용하면 되는 것인데, 이 특정 단백질을 그 세포 내로 전달시키는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조절 T 세포를 만들어서 과대한 반응, 그 활성화된 것을 억제하고 자가 면역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. 이런 조절 T 세포를 만드는 방법은 원래 프로테인, 그 엔티바디와 똑같은 프로테인이나 그 유전자 조작 같은 거 했을 때, 유전자는 셀 내로 전달하기 어려운 상당히 큰 그 분자들인데, 이것을 그 셀 내도 투과하게 되는 세포 투과 펩타이드를 이용한다. 그 단백질을 이용해서 큰 프로테인 입자들을 갖다 셀 안으로다가 밀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다. 이런 조절 T세포를 만드는 것은 면역 질환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후보 물질이 있는데, 그 후보 물질 중에 하나인 프로테인을 골라가지고 이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, 그러니까 10억 중에 한 개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것이 있는 G의 T셀의 세포 내로 전달했을 때 이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T셀, 방관자 T셀을 공격하는 것을 치료하는 조절 T셀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다. 즉, 이러한 세포를 투과할 수 있는 펩타이드 후보 군 중에서 골라가지고 1차, 2차, 3상을 거쳐가지고 이런 조절 T셀을 생체 내에서 유도해가지고 아토피나 건성이나 다발성 경화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제에다가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. 이런 치료제는 이제 우선 독성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하고, 이제 치료 효과는 좀 적다 하더라도 그냥 평생 이런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. 교수법은 뭐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 혹은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해가지고 그 신약 개발 과정과 접목을 해가지고 임상 실험도 이렇게 하게 하는 교수법을 쓰게 된다고 볼 수 있겠다.